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준혁입니다. 자, 요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자동차용 반도체 관련돼서 이슈가 좀 되고 있죠. 자동차용 반도체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일단 하면서 시장 안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생각보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 왜 그럴까,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슈 보고서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지금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서 일단 나온 리포트가 있는데요. 그거 일단 같이 한번 보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자동차용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자동차용 반도체 뭐 이렇게만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개념을 먼저 좀 잡고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개념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용 반도체라고 하면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제 자동차의 주행, 차 달리는 거, 그리고 이제 탑승자 안전 상황 정보 이런 부분을 감지, 분석, 판단을 해서 차량을 어떻게 제어하는 반도체를 얘기를 합니다. 시장 안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자동차용 반도체,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자동차용 반도체의 대부분은 인포테인먼트, 소위 말해서 우리 그 내비게이션 하고 있는 부분 있죠, 차량에. 이 부분의 반도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만 뭐 반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파워트레인, 그리고 셰시 제어, 그리고 안전, 만도라든지 여러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아다스라고도 부르고 저는 ADAS라고 일단 부르는데요. 소위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됩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파워트레인용 반도체라고 하는 부분은 엔진, 모터, 배터리 등을 제어를 하면서 엔진 컨트롤에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 파워트레인 부분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세시 제어용 반도체라고 하는 부분은 주행 관련 부분을 담당을 하면서 조향 장치라든지 제동 장치, 우리 크루즈 시스템 있죠. 뭐 그런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포테인먼트용 반도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만들고 있죠. 뭐 삼성전자가 이전에 하만을 인수를 하고 뭐 이런 얘기들, 뭐 그런 부분들 생각을 일단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 아다스형 반도체 부분은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 추돌, 차선 이탈 경보 이런 거 있죠. 얼마 전에 이제 그 우리나라 대형 트럭 같은 경우에는 추돌이라든지 차선 이탈 경보 부분을 의무 장착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있었는데요. 뭐 이런 쪽도 있고요. 차체형 반도체 부분은 와이퍼라든지 선루프 등에 적용되는 반도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차량용 반도체는 기능별로 마이크로 컴포넌트 부분하고 아날로그 반도체, 그리고 세 번째로 센서 이렇게 구분이 일단 되는데 지금 좀 뒤에 있으니까 거의 계속해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마이크로 컴포넌트의 대표 품목이 다양한 전자 시스템을 제어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하는 부분인데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기억을 해두세요. 여기 요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날로그 반도체 대표 품목은 전력관리,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력관리 반도체, PMIC라고 부르죠. 그렇죠?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에요. 카메라, 이미지 센서 등의 부분의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인포테인먼트 등에 일단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일단은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자동차용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일단 시장 안에 성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리포트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처럼 2020년에 380억 달러 정도 수준에서 6년 정도, 2026년에는 676억 달러 정도로 성장할 걸로 보이고 연평균 한 10%는 성장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반도체 시장이 차량용 반도체가 반도체 시장이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요. 자동차 판매량 증가보다는 전기차 판매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이게 자동차 일반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하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거의 한 4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 비중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일단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여기 보면 나오네요. 차량별 반도체 탑재 금액이 일반 내연기관차는 한 414억 달러 정도 수준인데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1,700달러 정도 수준이죠. 3배가 아니고 4배네요. 4배 정도 일단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옛날에는 자동차 한 대 팔면은 거기 탑재되는 반도체 수량이 전기차 한 대 팔면서 거의 4배 정도까지 늘어나니까 기존의 자동차 4대 판 거하고 똑같은 뭐 효과를 가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최근에 이제 이 부분은 쭉 넘어가도록 하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가 있냐 하면은 반도체 공급 부족 부분이 일단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일단은 시장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코로나19가 터지니까 자동차 판매량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일단 했고, 그래서 자동차용 반도체에 크게 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쪽에 들어가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AI라든지 하는 쪽으로 지금 돌려놓은 상황이에요. 돌려놓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전기차가 너무 급속하게 팔리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부족한데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은 그러면은 AI라든지 사물 인터넷 쪽으로 돌렸던 그쪽의 공정 자체를 다시금 차량용 반도체로 돌려서 생산하면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사물 인터넷용 반도체도 지금 잘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된 AI 관련된 반도체도 잘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파운드리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걸 갖다가 전환을 또 해가지고 뭐할 이유가 지금은 별로 없는 상황이 돼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자동차 회사들이 별로 안 팔릴 것 같아서 물량을 줄여놨는데 그래서 지금 물량은 부족한데 파운드리 회사는 인공지능용 반도체라든지 사물 인터넷용 반도체 생산하기에도 벅차니까 공정을 안 돌려주니까 이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야, 그러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좋아지는 거니까 반도체 설비 투자를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 줄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파운드리 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관련 기업들을 좀 보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은 문제가 또 있습니다. 좀 보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죠. 단적으로 얘기를 했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자동차 수요가 급감을 하면서 부품 발주를 하향 조정한 거죠. 그렇죠? 근데 자동차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부품 재고가 빠르게 소진이 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리 업체들은 어떻게 했냐면 차량용 반도체 발주가 그러니까 줄어들었잖아요. 위에서 보면. 그렇죠? 하향 조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5G라든지 가전 관련된 반도체 수주를 확대를 한 거예요. 확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발주 회복에도 불구하고 생산 라인을 지금 확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5G하고 가전 관련된 반도체만 생산해도 지금 가동률이 거의 100%거든요. 이쪽이 100%인데 이쪽을 또 만들어 달라 그런다고 갑자기 만들어 줄 수가 없는 거죠. 밑에 이제 보이는 것처럼 파운드리 가동률이 코로나19로 인한 재택 체류 시간 증가에 따른 PC, TV 등의 수요 증가, 중국의 스마트폰 기업의 반도체 발주 증가, 이 부분으로 인해서 그리고 5G 폰 출시 등으로 거의 100%의 육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게 자동차용 반도체 부분이 생산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늦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 장비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메모리 장비가 아니고 파운드리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관련돼서 장비를 구분을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죠. 좀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안에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뭐 하는 쪽이 또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따로 그룹핑해서 한번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뭐 일본 지진으로 인한 르네사스 공장의 가동 중단이 2021년 2월 달에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미국의 텍사스 한파에 따른 전력 공급 중단으로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NXP, 인피니온 등의 텍사스 공장도 가동 중단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부족한데 공장 가동 중단까지 나타나게 되니까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더 부족한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뭐가 부족하냐는 거죠. 아까 우리가 반도체 종류를 여러 가지를 봤는데 여기서 뭐가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필요해요.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키포인트 자체는 TSMC가 일단 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왜 이 얘기를 다시 해드리냐 하면 아까 위에서 우리가 봤을 때 센서용 반도체 뭐 여러 가지 반도체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부족한 부분이 다 부족한 게 아니라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센서용 반도체가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센서용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안 좋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반도체가 있으면 그냥 생산할 수가 있는 자동차 대수 자체가 지금 이쪽이 부족해지니까 전체 자동차 생산 대수를 GM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부평 공장인가요? 거기서는 절반 정도로 지금 낮췄거든요. 그 낮추니까 센서용 반도체는 그냥 다 만들어서 그냥 공급을 했으면 원래 자동차 판매 증가에 따라서 뭐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이쪽 부품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여기는 제대로 센서용은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데 이 생산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다 못 파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센서용 반도체 부분은 일단은 이쪽은 성장성은 있습니다만은 약간 좀 주춤할 수가 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은 마이크로 컨트롤러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가 부족한지를 여러분들이 일단 아시는 게 필요합니다. 주요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지금 2020년 2분기를 기준으로 TSMC가 51.5%, 삼성전자가 18.8% 정도 됩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 관련된 기업은 우리나라에 한 개 기업밖에 없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지금 연구 중이라 가지고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나라가 자동차용 반도체를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은 센서용 반도체라든지 하는 부분을 못 만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부족한 부분의 반도체를 우리가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유통회사라든지 하는 부분을 좀 보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자동차용 반도체는 강준이가 못 만든다 그러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마이크로 컨트롤러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관련된 기업들한테 조금 더 주목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죠. 두 번째가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 부분인데, 이거는 아까 위에서 봤을 때 전력용 반도체 있잖아요. 그거 관련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반도체 부분은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가 12인치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아날로그 반도체는 8인치 웨이퍼 팹에서 일단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죠. 기술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웨이퍼가 원래는 6인치에서 어디로 성장한 거냐면 8인치로, 8인치에서 12인치로 이쪽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술 발달이 일단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기술 발달이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럼 지금 보면은 8인치 부분은 기술 개발 부분에서 조금 뒤처지는 부분이죠. 지금은 뭐 설비 투자를 하려면 12인치를 해야 될 텐데 뭐가 부족한 거죠? 8인치가 부족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하기가 약간 애매하겠죠. 그렇죠? 지금 보면은 8인치 웨이퍼 사양화를 일단 예상을 했었고, 지금 12인치로 지금 이동을 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8인치 웨이퍼 팹 투자가 글로벌 경영 위기 위에 정체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8인치 웨이퍼 팹의 가동률이 사물 인터넷 성장으로 최근 2년 동안에 100% 정도 육박을 했습니다. 이 8인치 웨이퍼 팹 관련된 종목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동부하이텍인데요. 동부하이텍도 지금 보면 자동차용 아날로그 반도체를 생산하진 않아요. 사물 인터넷 이쪽을 생산해서 거의 뭐 가동률 100%라서 얘들 같은 경우에도 굳이 그죠? 이쪽으로 막 전환시킬 이유가 아직은 좀 적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인치 웨이퍼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하고, 그리고 전력 관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구동칩을 생산, 성숙 기술로 감가상각이 종료가 되어서 생산 단가가 지금 낮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리고 탑2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되겠죠. 고부가 제품 위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8인치 웨이퍼는 장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생산 확대가 좀 어렵다. 요거 일단 봐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원분들한테 지금 얘기를 해놓은 게, 요 파운드리 관련된 반도체 회사들 중에서 중고 관련된 회사들이 있어요.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2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투자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은, 시장이 틈새를 노린다라는 전략으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중고 관련된 그 반도체 장비, 그쪽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일단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체크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8인치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지금 보시게 되면은 TSMC가 월등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삼성이 따라오고 있고, 중간에 전부 다 외국계 회사고, 여기 보면 DB 하이텍이 SK 하이닉스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DB 하이텍이 회사가 더 크기 때문이 아니라 SK 하이닉스는 12인치로 달리고 있는 중이고, DB 하이텍은 여전히 8인치에 이제 머물러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은 문제죠. 그렇죠? 한쪽은 우리가 생산을 지금 못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한쪽은 설비 투자를 해서 생산을 하려고 그랬더니 기술력이 이게 약간 좀 뒤처지는 부분이라서 설비 투자를 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차량용 마이크로 컨트롤러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발주에서 이제 발주를 하면 납품해 주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인데요. 이게 지금 12주에서 16주, 4달에, 3달에서 4달 정도 걸리던 게 지금 26주에서 38주까지 지금 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4로 나눠보면 4, 5, 20, 4, 6, 24, 거의 한 7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죠. 지금 주문해 놓으면 7개월 뒤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튀어나오는 거니까, 자동차 회사들은 지금 아마 소위 말해서 응가줄이 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IHS에서 생각을 하는 거는 2021년 3분기 이후에 공급 부족 완화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최소한 이번 여름까지는 계속해서 뭐 자동차용 반도체 그 부족하다, 이런 이슈들이 시장에서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파운드리 장비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중고라든지 유통이라든지 뭐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시장 안에서 테마로 돌던, 그렇죠? 이게 지금 보면 해결이 안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기엔 조금 애매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계속의 시장에서 얘기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보면 주요 자동차 생산국인 미국, 독일, 일본이 지금 대만 정부에 차량용 반도체 증산을 요청을 일단 했고요. 그 다음 TSMC는 우선 순위 조정을 통해서 차량용 반도체 생산 확대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증산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죠. TSMC가 차량용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전 세계에서 한 70%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가전이라든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이쪽도 지금 수요가 많아서 글쎄요, 그쵸? 그러면은 설비 투자를 하려나? 그쵸? 설비 투자를 하면 파운드리 설비 관련된 회사들은 좋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및 반도체 산업의 역량, 요거를 일단 보도록 하죠.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제는 전기차 사고 싶어도 이게 차가 안 나와서 사기 좀 힘든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다. 지금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와이어링 하니스 공급 부족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고 보유를 확대를 해서 아직까지 공장 가동 중단은 발생하지는 않은 걸로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거는 다시 돌려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잘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가 있다면 자동차용 전기차 판매 비중 자체가 현대차가 높아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전기차는 사고 싶은데 지금 보면 밑에 보면 한국 GM이 미국 GM과 동일한 서프라이 체인을 이용을 해서 2월 8일부터 부평 2공장 가동률을
지금 몇 프로 낮춰놓은 상태죠? 50% 수준을 지금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사고 싶은데 한국 GM을 사려고 그랬더니 차가 나오는 게 굉장히 늦어요. 그럼 지금 좀 빨리 타고 싶으면은 현대 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현대가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다. 요번에 이게 얼마나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회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차트는 나중에 한번 분석을, 아까 보니까 이제 그 현대차 부분에 그 지뢰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오늘 제가 현대차 차트는 한번 올려드리려고 하니까 그 영상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완성차와 부품사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원가 상승과 생산 차질로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일단 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이게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 좋아지니까 여기서 그래도 이쪽은 괜찮네? 꼭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예전에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전체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전부 다 생산력이 다 다운됐죠. 근데 제가 그때 현대차는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 게, 그때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의 공장 가동률이 10%대로 떨어졌어요. 근데 현대 기아차는 60%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코로나 청정 지역은 아닙니다만은 딴 나라처럼 그렇게 샷다운이 막 되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공장 가동률 얘기 나오고 좀 있다가 바닥치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먼저 보였어요. 이번에도 그거하고 비슷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라서 완성차가 좀 안 좋다라고 했을 때 현대기아차가 얼마나 슬기롭게 공장 가동률을 얼마만큼 지켜낼 수 있느냐가 차의 주가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요인 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차는 사면 뭐 1년 쓰다가 바꾸진 않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영업이익이 어떻게 감소한다. 이건 일단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파운드리 기업들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해소 지원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 예, 아까 얘기를 했었죠. 우리나라 파운드리는 차량용 마이크로 컨트롤러 생산 공정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유통업체들을 한번 봐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왜 차량용 반도체를 안 만들어요? 안 만드는 이유는 이겁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우리나라는 모바일이 굉장히 커져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모바일 반도체 대비해서 열이 있어요. 수익성이. 뭐가? 수익성이. 그 다음에 규모도.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집중을 한다면 모바일 반도체는 우리가 굉장히 강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이쪽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대만하고 우리가 수틀리면은 이대로 가다가는 전기차를 만들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자, 우리나라 파운드리 차량용 반도체 매출 비중이 낮고 모바일 반도체 대비 낮은 수익성, 높은 품질 요구 수준 등으로 관련 사업 확대도 좀 어렵지 않겠나,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가 있는데 고부가 IT 반도체 중심, 여기 고부가 IT 반도체가 모바일 반도체 얘기하는 겁니다. 수주 확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비중이 낮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밑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들, 텍사스 오스틴 팹에서 테슬라 자율주행 칩 요건 14나노 공정으로 생산 중이고, 앞으로도 자율주행 칩 등 고부가 차량용 반도체 중심으로 수주 추진을 예상을 하고 있다. 누가? 삼성전자가. 그렇죠?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DBI텍 잊을 수가 없죠. 8인치. 그렇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차량용 반도체 매출은 5% 미만입니다. 그렇죠? 근데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엔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누굴 걸 만들어 주는 게 더 좋겠냐, 생산 향상 이러면 차량용 반도체가 돈을 더 많이 줄 거냐, 다른 데가 돈 많이 줄 거냐, 뭐 이런 부분을 따져서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서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간에 지금 요 파운드리 시장 자체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비 관련된 종목은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관심을 가져두세요. 특히나 주가가 밀리고 있다면은, 최근에 인텔 얘기가 나오면서 장비 주들 중에서 일부 종목이 또 급등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또 다른 얘기죠. 그렇죠? 이전에 얘기를 했다시피 반도체는 이제 좀 세분화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나라 팹립스 기업들이 일단은 차량용 반도체 사업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워낙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걸 안 알고 있으니까
이게 팹립스 업체들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좀 키우려고 하는 모습들도 일단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차량용 반도체 부분은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관심 종목으로 일단 찾고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관심 종목은 무조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으로 수급이 몰리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신다면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 어차피 올 여름까지는 계속해서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두시고 수익의 기회로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